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중국 침체 공포에 미국 은행 불안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7일에 기록했던 연고점 1,343원에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1,340원을 터치했던 환율은 6원 오른 1,336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 섹터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의 하락폭이 컸죠. 네, 자동차 부품 대표주인 아진산업이 70억 횡령 사고로 인한 2분기 실적 부진으로 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서현이화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4%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 화신, 성우하이텍 등 주요 종목들이 동반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해진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영화 아바타에서처럼 공중에 떠 있는 섬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초전도체 이슈가 증시의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초전도체 진위 논란에도 급등입니다.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퀀텀에너지 연구소 연구진이 LK99의 수정 논문을 아카이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LK99의 초전도 현상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글로벌 학계에서는 진위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초전도체 모멘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듯합니다. 오늘도 초전도체 열풍 이어졌죠. 네, 신성 델타테크가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파워로직스, 인지디스플레이, 모비스, LS전선 아시아, 덕성 등도 동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초전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힘이 엇갈린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지난 14일 2분기 성적표를 공개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으로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3, 4일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영업이익이 148억 원으로 35.8% 성장하면서 수익성은 크게 개선이 됐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관비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54% 줄었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 어땠나요? 네, 2분기 실망감이 노출되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 모두 2거래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실적이 부진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7%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으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향후 합병 이슈에 주목하시면서 매매 포인트 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초전대체와 셀트리온 그룹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LS전선 아시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초전도체주 진위 논란에도 급등입니다. 초전도체가 글로벌 학계 진위 논란이 오히려 끊임없는 이슈를 생성을 하면서 주가의 트리거가 되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야말로 광풍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전도체 물질이 맞다고 해도 사실 이제 개발 단계지만 그래도 뭐 초전도체가 맞다면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 좋아질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둥둥 떠다니니까 교통이라든지 네. 그리고 전기 저항을 덜 받을 테니까 의료 장비 이런 거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그거는 오늘도 똑같고 지난주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 업체는 조금 저희가 방송 종목을 얘기하면서 한번 딥하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현실화 된다고 하면은 뭐 다양한 방면에서 수혜를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본업이 탄탄한 기업들까지도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면서 지금 뭐 주가가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상한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그런 뭐 강세가 있었고 이후로 이제 초전도체가 또 이렇게 강한 또 상승이 오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제 좀 몰리고 있잖아요, 수급이. 그러니까 한 번쯤 나도 좀 따라가 볼까 하는 게 또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혹시 이제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는 조금 감수를 해야 된다.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거의 광풍이 아니라 광기에 가까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한가 15개 중에서 10개 종목 이상이 거의 초전도체 섹터 종목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좀 어이없는 어떤 연관성을 갖다 붙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에 대한 끝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1만 원대에서 주식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거의 뭐 5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가겠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뭐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모두가 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고점에서 물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대응을 지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지금 이 진실을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명확한 어떤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주가는 좀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 것이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뭐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뭐 주가의 그 내용과 상관없이 주가라는 게 한번 오르면 또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제 논란이 더욱더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초전도체주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와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다 스탑 사인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 매수 대기 물량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차장님께서는 왜 스탑 사인 주셨을까요? 일단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보유주주들한테는. 기존에 좀 회사가 좀 저평가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네. 이 초전도체 논란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로 치면 한 10,000원대 초중반대 사이가 좀 쌌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PER을 환산해 보면 한 12배에서 14배 정도 나오고 2차전지 물류 쪽이라든지 전장 쪽 같이 들어간다 생각했을 땐 좀 싸다. 그런데 이게 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는 아직도 싸다 하시는 거예요. 주가는 5배 올랐는데. 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을 대비해서 5배 올랐으니까는 12배가 아니고 한 50배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50배 된 기업을 가지고 싸다 비싸다 논란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밸류에이션 논란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이게 스탑의 의미는요. 사실은 조금 좀 테크닉적으로 좀 들어가자면은 네. 아침에 이제 초전도체 직원들끼리 초전도체가 끝나느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성 델타테크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아침 기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조금 더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고가 풀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갔다 하면 다른 매수자들이 좀 사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좀 이따 디테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수급이 많이 마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일가 매매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한 그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제 처음부터 초전도체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 만약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초전도체 개발이 맞다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수혜를 입을 여지가 있을까요, 이사님?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이처지에서도 좀 아닌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시세가 나왔냐면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인가요? 그분이 또 SNS를 통해서 뭐 초전도체 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글을 쓰시고
또 뭐 어떤 물리학 박사님께서 자기 어떤 SNS를 통해서 뭐 이것이 맞다라는 어떤 의견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의견을 이제 피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시세가 나왔고요. 또 하필 또 오늘 이 초전호텔 갈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다 보니까 수급이 갈 데도 없으니까 일로 가자라는 것이 또 몰려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황우석 테마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황우석 테마주들 역시도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또 모멘텀과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라갔습니다만은 결국 다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물려도 되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내가 냉정하게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것을 단기의 어떤 이런 모멘텀에 의한 단기 플레이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종목이 뭐 초전도태가 맞을 것 같다. 나는 그냥 죽어도 그냥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분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매수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이런 시세가 나왔을 때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대주주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는 아마 분명히 시점을 노릴 겁니다. 언제 팔지에 대한 어떤 시점을 분명히 노릴 텐데 이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를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뭐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사실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초전도체 열풍이 불면서 지금 600% 정도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주가가 왜 이렇게 상한가를 치지라고 좀 체감이 안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따라가신 분들도 이제 언제 팔지라고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그런 가격적인 전략을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들어가신 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하루 정지였고 오늘 상한가로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듣는 투자자분들은 지난주 투자자의 국한에서 말씀드리면 네. 4만 원대 이전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만 2천 원이니까는 딱 30% 수익 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30% 수익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 매매에 대한 그 내가 감내 가능한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15%까지는 빠지지 않으면 나는 감내할 거야. 이런 스스로의 그 감내 가능한 가격대를 정해놓는 거고요. 네. 그런데 가격을 정할 때 재밌는 게 이런 종목들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갭 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스탑이라는 주문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증권사마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활용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더 간다는 전제가 맞다면은 저 같으면은 만약 500주가 있으면은 100주씩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 전략. 그리고 갖고 이제 있는 거를 그렇죠. 좀 나눠서. 그리고 만약에 들고 있는데 근데 조금 샀어요 내가. 네. 그러면은 수익이 낮게도 더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빠지면은요 거기서 빠지면 거기서 대부분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조금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더 살 때 거기서 큰 문제가 항상 나와요. 불타기라고 하죠. 예, 그렇죠. 네. 불을 제대로 타야 되는데 확 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빠질 때는 추가 매수가 아니고 빠질 때는 오히려 매도, 전략 매도고요.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추가 매수에 대한 건 뭐 불타기든 뭐 아래로 떨어질 때 뭐 더 추가 매수를 하든 이거는 이제 다 지금 말씀을 안 주셨고 좀 이익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LS전선 아시아 볼까요? 해저 케이블 성장 모멘텀에 또 초전도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사실 뭐 장중에 초전도체 사업 진행 뭐 사실 무근이라는 뭐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이사님께 먼저 좀 들어볼게요. 초전도체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거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LS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혀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는 이슈로 급등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보유자분들이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신 분들의 경우에도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LS전선 아시아에는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더 매수보다는 매도의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세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관련이 없는 섹터이지만 글로벌 텍스프리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중국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오자마자 장기 투자자로 유명한 VIP 투자자사 운용에서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결국은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급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 관점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이 시세를 뭐 단기적으로나마 내가 좀 뭐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점 대비 뭐 몇 프로 떨어지면은 뭐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 가격 밑으로는 무조건 손절을 한다든가 적어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마진 노선을 하나는 정해놓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펀더멘털에 투자를 했던 그 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조금 빠진다라고 하셨는데 이 LS전선 아시아가 사실 뭐 초전대뿐만 아니라 본업도 뭐 좋은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좀 이 초전도체 개발까지 뭐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두 분은 이제 별로 기대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혹시로 뭐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와 초전도체가 뭐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세요. 아유, 개발만 된다면은 LS전선 아시아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연관이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왜 이틀 전에 편입이 됐나 살펴봤더니 전력 케이블을 초전도체로 제작을 한다면은 송전할 때 그리고 용량이 10% 감익이 되고요.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용량을 전달하는데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그 들어간 이유가 된다 하더라고요. 뭐 그 충분히 전력선이라든지 통신선 그리고 닥트, 뭐 전력선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LS전선 아시아의 핵심은 LS전선 비나거든요. 그럼 베트남 쪽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근데 오늘 실적 그 수급을 보니까는 기관에서 34,000주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의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대부분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약간 투기성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들어왔다 싶을 때 네. 그것을 나의 이유를 감내 가능하게 좀 합리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아니면은요, 기관들 바로 다음날 팝니다. 그럴 때 기관이 들어왔을 때가 과연 그것이 고점인 경우도 저는 많이 봤었어요. 근데 꼭 이 종목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무지성 투자를 매매하실 때 꼭 이런 게 들어왔다 그래서 나의 소신을 꺾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이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위에서 안 가게 되면은요, 네. 그거 다 물량입니다. 물량이 쌓이면은요, 이거 자체를 저희 식으로 악성 매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게 되면 여기서 빠질 때요, 그 다음에 슈팅 나올 때 오히려 더 못 갑니다. 실적 관련 주들이 이런 테마에 한번 끼게 되면은 오히려 더 한참 더 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네.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장에서 이제 갈 곳 없는 수급이 초전도체에 더 몰리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LS전선 아시아는 초전도체 사업 진행이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기업의 성장성으로 사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본업의 성장성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 상승은 조금 과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과하다고 본 게 맞을 것 같고요. 원래는 LS 지주사인 LS와 거의 주가의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LS전선 아시아 혼자만 좀 특출나게 지금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LS 그룹주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LS전선 아시아의 경우에는 고점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전선 아시아 역시도 뭐 공식적으로 이제 이것을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내일 당장 뭐 다시 하한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라 할 것이 아니죠. 이미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어떤 흐름 자체는 역시나 소위 말해서 머니게임의 어떤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점에서 물리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LS전선 아시아의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들은 올라갈 때마다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만약에 일주일 뒤에도 이 시간대 또 이제 초전도체 올라서 네. 똑같은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갈 때마다 좀 감사합니다면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테마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사실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은 포모를 조금 느끼게 되고 내가
내가 또 빨리 매수를 했다가 빨리 내리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도 포모 현상이 좀 오잖아요. 우선은 올라가는 부분들 아쉬워하지 말고 익절을 해라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셀트리온 그룹의 3사의 전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이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을 거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그룹 3사의 실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경우에는 올해 실적 추정치가 좀 낮춰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높이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상당히 크게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출의 어떤 부분들이 꺾이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좋은 어떤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램시마 SC의 유럽 점유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플라이마 역시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주가 눌림의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실적 본업단에서 우리가 좀 주가의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내년 유플라이마가 본격적으로 처방이 되고 램시마 SC가 미국 출시가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3사 합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업단에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은 모멘텀은 내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결국 내년 실적은 우리가 보통 4분기부터 이제 끌어다 쓴다라고 본다라면은 3분기 말에서 4분기부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면서 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성장성은 탄탄하다. 자, 현재는 이제 합병 이슈에 시장에 눈이 조금 쏠려 있는데 8월 13일에 이제 최종 확정된 내용이 없고 1개월 내 재공시한다라고 좀 나왔어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오늘 공시를 봤을 때는 공시를 보고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던 투자자분이 실망 매물을 강하게 내놨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경험적으로 이 매물이 내놓은 다음에는 의미 있는 가격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잠깐 드리자면은 바이오가 올랐나요? 바이오 2년 반 동안 빠지기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아마도 다음 달에 이제 폐암학회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ESMO도 하게 되고요. 뭐 하반기에는 그러더라도 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가 붙을만 하다. 그런데 막상 올라간 종목들은 다른 바이오예요. 그죠? 펩트론이라든지 맞아요. 비만 치료제 같은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AI나 뭐 비만만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건데 이번 턴에 이번 바이오 상승장에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런 논리를 선택이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들어가 있지 않은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의 특허 만기라는 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AI 신약에 대한 네. 기대감이 조금 더 지금 시장에 좀 더 크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셀트리온 그룹주의 매매는 일정 매매. 제가 아까 공시를 오후에 보니까는 9월 14일 날까지 재공시를 하겠다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 이렇게 데일리 레포트를 보면은 네. 셀트리온 재공시 기한이라는 그것까지 다 단서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그 기한 자체도 투자 전략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 경험적으로 한 2주 전부터 그런 물량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홀드 의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간은 뭐 실적보다는 이제 트렌디한 글로벌 이슈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이제 사인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제 반가운 사인, 어쨌든 이제 고 사인을 주셨어요. 헬스케어 제약 모두. 자, 이사님께도 들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미래가 밝을까요?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요. 전저점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바닥을 한 번 더 잡아줬고요. 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또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중요한 재료를 시장에서 기대하던 재료를 터트리면서 다시금 또 바닥을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재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감으로 해서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이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시장에 알렸을 때는 충분히 그만한 근거와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성장의 어떤 그 스토리를 갖다가 아직까지 시장과 공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맞고요. 다만 어느 정도 또 수준이 내려야 되면은 다시 한번 회사 측에서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소통을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금 저점을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한 달 내에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회사 측에서 어떤 시나리오와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이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도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점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판관비 비용이 지금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매출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좀 성장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업이익단이 좀 빠진 이유가 인건비랑 그리고 광고 선전비 네. 이게 왜냐면 미국 지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회사 측에서 어떻게 비용을 떠느냐에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적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유플라이마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하반기에는 그런 비용을 쓸 확률이 좀 적어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의 상승 촉매가 과연 이런 그 직판체제 구축 비용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는 조금 그거는 보기 좀 어렵다. 그런 이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수심세가 좋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확인세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년 초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시장은 내년 초 확인하고 그게 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매출단의 부분 확인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고 사인을 지금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룹 3사 중에서 2분기 실적은 뭐 돋보였는데 주가는 이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함께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다 고 사인 주셨는데 셀트리온 제약도 좋게 보시는 이유는 이제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약간 우리랑 비슷하긴 한데요. 매매를 할 때 제가 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차이는요. 이사님도 아실 거예요. 변동성의 차이입니다. 그런 합병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훨씬 많이 제일 움직이고요. 네, 그렇죠. 탄력성이 좋죠. 가볍다의 문제죠. 그러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의 회사의 그룹주의 방향성은 같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그 의견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금 회사가 이익단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면 팔라고 하겠죠. 안 된다 스탑이라 하겠는데 이익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치료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 저는 홀드 그리고 네. 그 의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3사 합병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은 셀트리온 제약이 뭐 이슈의 중심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3사가 합병되면 너무 덩어리가 커져서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뭐 2사 합병이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이사님? 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뭐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런 SNS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네, 확인되지 않은 거고요. 일단은 3사 합병의 취지가 그룹 경영 효율성과 그리고 투명성 제고라는 이 전제적 취지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하나를 떼어놓고 두 개만 합병한다라는 어떤 그것은 글쎄요 합병의 어떤 정당성이 그만큼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이 먼저 합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는 오히려 가능을 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제약만 떼놓고서 이게 2, 3만 합병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만 놓고서는 우리가 글쎄요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셀트리온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올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긴 한데 1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은 참 정말 좀 괴로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전략 어떻게 좀 짜볼까요? 저점에 잡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쵸.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바이오를 매매할 때 기본적인 거는 개인적으로는 믿음보다는요. 바이오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 그렇죠. 지금 1112라든지 노보디스크 주가 보세요. 그러면 그거랑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랑 어떻게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회사를 폄하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를 투자하는 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에는 트렌드가 있더라. 이제 이 부분을 좀 쫓아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오늘 신성 델타테크와 LS전선 아시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제약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는데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될 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대원전선부터 볼까요? 최근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7% 강세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4.5% 상승한 1,33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STX 엔진 보시면 319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2.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직스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이 이중항체 개발에 성공하며 함께 주목을 받았죠. 7%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역시 동반 강세로 6%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S&T가 9% 상승하며 코스닥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뒤를 이어서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1% 약세로 마감한 패션 플랫폼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에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요. 9.3% 상승하면서 1,572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PCB용 화학 소재 전문 업체인 YMT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연쇄 하락 속에 오늘 4% 하락을 했는데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6.8% 상승하면서 13,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던 서원 7%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605원 선 지나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관련주인 인지컨트롤스도 3% 정도 밀리면서 14,000원대 시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던 LS전선 아시아도 3.8% 하락하고 있고 대창 역시 3% 약세 보이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하락 흐름 지금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서남이 5% 하락하면서 9,940원에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일신동이 4%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엘패션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3.4% 하락하면서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위메이드 가지고 오셨고요. 박현상 차장 HPO 그리고 김성훈 지점장 태움 가지고 오셨는데 위메이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점장님,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게임도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뭐 위메이드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이트크로우가 12월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요. 최근에 기사가 나왔죠.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미르M이나 미르4도 중국 판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하면은 늘 신작이나 뭐 중국 판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두 가지 다 지금 가지고 있네요. 네네네.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앵커님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판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좀 과거에 워낙 컸었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판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큰 호재도 있고요. 게임주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임, 그러니까 이제 약간 큰 이게 흥행 있는 게임을 출시해서 이익이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뭐 게임주에는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위메이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아마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바닥권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좀 크게 이제 올라가려는 타다가 이제 큰 음봉을 맞았던 게 오히려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있었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게 소송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렉토드 소프트하고 중국에서 5년간 5천억, 그러니까 연 1년에 1,000억씩 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악재로 이제 좀 받아들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우선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도 얘기를 뭐 참고해서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분쟁이 좀 해결된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결정이 났었던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미르2, 미르3가 중국에서 20년째 지금 흥행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 5년이면 너무 짧지 않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5년이 끝난 다음에도 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매출이 과연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도 뭐 어느 게 뭐 액터즈가 뭐 오르냐, 뭐 위메이드가 좋냐라고 뭐 이런 논란이 있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쟁이 해소됐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불구하고 뭐 판호도 될 가능성이 적었던 게 분쟁이 있는 회사를 판호에 통과시켜주는 건 되게 좀 불합리하고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이번 해결권으로 해서 판호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결과적으로 미르M이라든지 그 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뭐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했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판호 받는다면은 좀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가 낼 수 있을 것 같고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도 12월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판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분쟁에 대한 해소 이런 가능성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위메이드가 사실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주 전반적으로 사실 뭐 탄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이제 빨간불을 좀 올라서다가 음봉으로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눈높이는 어디까지 보고 대응을 해볼까요? 뭐 오늘 빠진 건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라는 거는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 아니면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확실히 턴하는 기업 중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위메이드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 액터즈에서 받는 게 한 1,000억이 이제 매년 4분기로 한 예상치를 냈더라고요. 4분기에 1,000억을 받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받는 부분 확실히 내년에는 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은 되게 잘 나왔는데 비용을 되게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좀 안 나왔던 부분이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확실히 턴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확실히 턴어라운드하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닥권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보유하고 뭐 신규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위메이드 소개를 해주셨고 박현상 차장의 HPO도 들어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저희가 시장을 바라볼 때요.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 해야죠. 그런데 반등이 끝까지 지금 장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면역력을 같이 높여보는 시즌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기식 회사를 보면서 나의 면역력도 함께 그렇죠. 높여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HPO 어떤 회사인지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아시다시피 이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덴푸스라는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를 아실 텐데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보면 아시는데 덴푸스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유가 나오죠. 그래서 공유가 선전하는 덴푸스라는 브랜드의 그 공급하는 건강기능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본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 본업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74억 정도 나왔고요. 2분기 기준으로 8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회사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자회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74억 더하기 87억을 2개 더하면은 16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160억을 그냥 3, 4분기에 똑같이 갔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왜냐하면 건기직 업체는 꾸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320억이 될 텐데 오늘 종가의 시가총액이 1,800억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한 8배 정도 6배에서 7배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CGN은 예상 실적 기준 9배가 나오긴 했지만 네. 지금 주가가 좀 빠지는 것도 오늘 좀 있었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보수적으로 잡은 거가 9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막 매매를 하다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때는 조금은 안정적인 업체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시장 수급이 될 것 같고, 수급 살펴보시면은 요즘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8월 8일부터 지금 기관 수급 찍히기 시작했는데 네. 그 전에 보시면 아예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참 새로운 알겠습니다. 종목을 찾으는 욕구가 네. 늘어나고 있다 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가를 좀 여쭤보기 전에 지금 LS전선 아시아의 속보가 나왔는데 5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을 했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매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바로 목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목표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볼 때요. EPS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EPS가 올해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EPS를 역으로 환산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2,000원 정도가 PER로 따지면 10배 정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12,000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 위치한 8,000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의 이제 종목 태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저희가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까지 한꺼번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 7월 한 26일인가요?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폭력적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영업이익으로 이번에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금리 때문에 폭력 관련된 어떤 심리가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봤을 때 태움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이 영업이익 163억이 나왔는데요. 근 4년 내 최대 영업이익이 분기에 나왔습니다. 이 태움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당시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었고요. 그 당시 100배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대세 하락 이후에 다시금 종목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숫자로서 이번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 당시에 PBR 12배의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왔는데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2004년, 2005년 당시의 어떤 영광을 다시금 찾아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네. 대응하는 섹터 자체가 풍력, 산업기계, 산업플랜트, 조선 선박 엔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어떤 섹터의 어떤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나 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지금 4만 원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그리고 김성우 리워드홀딩스 이사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엘컴텍인데요. 초전도체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주로 분류된 엘컴텍의 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3위 기록하면서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 올라와 있습니다.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3%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는 분위기 긍정적이네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면역 항암제와 알레르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14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래꼬리 달면서 하락폭 만회한 만큼 시간에서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는 CG트로닉스입니다. 8월 3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5% 강세 유지하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 대원전선입니다. 최근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 연출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3위 GI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단백질 신약 연구 개발 업체인데요. 최근 알레르기 치료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의 주가 조정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좋을지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죠.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서 수급이 과연 어디로 갈까? 제2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주도주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이오가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단백질 관련된 회사고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면역 항암 제도 있고요. GI301이라는 알레르기 치료제에는 관심이 좀 큰 편입니다. 유한양행 1조 4천억의 라이센싱 아웃이 됐고요. 올해 연내 일본에 이제 기술 수출하겠다라고 얘기할 것까지 해서 좀 시장이 굉장히 크고 좀 기대감을 모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출시했었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코액트 ETF, 그러니까 헬스케어와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ETF가 설정이 되고요. 타임폴리오도 그렇고 신한자산운용도 그렇고 추가로 이 바이오에 대한 ETF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인데 지아이노베이션을 이번에 액티브에서도 코액트에서도 8번째로 많이 담는 걸로 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내 기대감이라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장했던 신규 새내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관심은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대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 두 가지 모멘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아진산업 보겠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이 70억 횡령 사고로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악재의 여파 어디까지 진행될 걸로 보실까요? 이렇게 장담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이렇게 악재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자라는 반발 매수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매수한다면 오히려 더 고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반등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악성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도에 대한 압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요. 섣불리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러니까 전 직원이 이제 피고소인으로서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댔던 부분에 70억에 대한 횡령 사고 때문에 하한가를 간 부분이 좀 결정적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3분기, 4분기 되게 좋아지는 거로 확인하지 않으면 섣불리 이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또 주가 하한가까지 갈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이제 수급엔 좀 안 좋았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악재 해소를 하기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니 매수는 좀 자제하고 관망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 공포에 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는 7월 경제 지표 악화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차기 종합지수 0.8% 하락 마감, 선전도 0.9% 밀렸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현재 1.47%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건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면서 디플레이션 위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죠.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공포까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닥스 지수는 0.04%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깍그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깍그 지수 0.16%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군살 빼기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정부 지출을 6조 원가량 삭감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비용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는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은 에너지 비용 보전 정책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나 교육 관련 지출 규모는 증가했으니 관련주 동향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왕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